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를 조사해온 경찰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청탁과 묵인으로 반복되는 특혜 채용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람사르 환경재단은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A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A씨는 조질래 전 정무부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함께 일했던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람사르 재단 대표가 조 전 부지사의 청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하셨습니다. 이유는 모르시고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먼저 큰 사람 하셨죠. 비슷한 시기 경남 테크노파크 간부급 연구원 채용에도 전문성이 없는 자치단체장 비서 출신 인사가 채용됐습니다. 조질래 전 부지사는 이 채용 과정에도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조 전 부지사의 운전기사 등을 채용한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해 경남무역, 함안군 보건소 등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용으로 조직은 멍들고 있습니다. 실제 채용 당시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금세 옮기기도 하고 채용 문제가 불거져 업무를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용이 많이 없죠. 일하는 데 와서 인력 평가받아야지 정상이지. 일하는 데 와갖고 사람으로 평가받으면은. 고위 관계자들의 청탁과 인사실무자, 공무원들의 묵인으로 골마온 산하기관 채용 비리. 경상남도는 출자 출연 기간 채용 규정을 점검하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난해 새 청사를 합천으로 옮기면서 문화예술인들이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절반 넘게 창원에서 출퇴근하거나 아예 인근의 대구로 이사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출자 출연 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난해 10월까지 창원에 있는 경남발전연구원 건물에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난 2016년 소외지역 균형발전이라며 자신의 모교터가 있는 합천에 80억 원을 들여 청사를 지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기구를 통폐합하고 방만한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산하기관부터 시작해서 지난 11월 새 청사가 완공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이전한 지 8개월. 예술단체나 민원인의 불편이 큽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뭐 주로 이제 업무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진행되고 창원에 그 지원센터를 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행도 해드리고. 이사장인 도지사나 의회의 보고나 결재를 위해 한 달 두세 번의 창원 출장은 필수입니다. 불편은 직원들도 마찬가지. 전체 직원 46명 가운데 20명은 합천과 창녕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12명은 창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14명은 아예 인근 대구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실 초이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합천읍으로 갈 때는 또 한 30분 걸리고 또 대구 달성 구지라고 그 상하 단지가 있습니다. 15분 일이 되거든요. 이제 아파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김경수 도정인수위원회도 교통과 정주 여건 등이 열악한 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합천에서 고대도진흥원 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행정 기능을 창원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 경남발전연구원도 진흥원의 향후 역할과 비전 등 경남문화진흥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오는 11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며 남북 경제 협력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에서도 남북 경협을 계기로 지역 경제 침체를 벗어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북한 전력난 해결을 위한 경수형 원자로 사업에 참여했던 두산중공업과 효성. 결국 불발에 그쳤지만 이번 남북 경협 재개 분위기 속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 해 전력 생산량의 0.07%만 공급해도 북한 경제 성장률을 1%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기업들의 전력 공급 사업 진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그 수혜는 창원의 기계공단과 같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남 경제계를 중심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북 경협이 노동력 집약 위주에서 첨단 산업으로 확대되고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지구가 많이 늘어나 경남 지역 기업의 진출 기회도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같은 문화와 언어, 풍부한 저임금 노동 같은 장점은 경남 주력 산업인 기계 전기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원부자재가 다 들어가서 완제품 다 갖고 나왔습니다만 북측의 원부자재를 활용해서 북측에 내다 팔 수도 있을 것이고 북측의 원부자재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내다 팔 수도 있을 것이고. 창원 상공회의소도 오는 26일 경제연구 포럼을 열고 남북 경협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역 경제계에 관심이 높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리산 자락 계곡에 거센 물살을 헤치며 폭염을 날리는 시원한 래프팅 현장을 오승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굽이치는 거친 물살을 힘을 합쳐 헤쳐나갑니다. 급류 구간을 지나갈 때마다 짜릿한 청량감이 밀려듭니다. 최대 10km 코스 내내 보트한 모든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강 너머엔 수려한 지리산이 펼쳐져 있고 쉼없이 노를 저으면서도 눈은 절경을 쫓기 바쁩니다. 물을 튀기고 다이빙도 하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물에 빠지고 이래서 많이 시원했고 다 같이 재밌게 단결력 가지고 해서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물놀이객을 반기는 듯 은어땐 물 위를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지리산 경호강은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코스가 매력입니다. 올해는 한 2~3만 명이 더 올 것 같은데 보험이라든지 경호강에서 산청 군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경호강으로 놀러와 주시면. 주말엔 은어잡기 등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는 등 지리산 자락에선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가 한창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끝내 받지 못하고 얼마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곳곳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상처와 아픔을 다룬 사진전이 창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동티모르에 계신 피해자분인데 그 여동생분도 당시에 12살 나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그 성노의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그 생리전 여성들을 이제 데려가서 성노예로 삼았던 경우입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또 일본군이 그 아이를 뺏어서 가버렸기 때문에 1살 정도 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을 얻고서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군에게 끌려서 그 군부대에 대해 감금을 당한 채 자라면서 얼굴이 점점 일본군을 닮았다라는 그 마을 사람들의 그런 천대시하는 말도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갈 수가 없었고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군가가 이 인형을 선물한 거예요, 아기 인형을. 그 선물을 받아들자마자 아기 인형을 받아들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그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갔니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랑 같이 살자.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일본이 이런 거를 모르고 왜곡하고 숨기는 것이 더 분노스럽죠. 또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더 모른다는 게 더 아쉬운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일본 국민이 이거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또 그 힘을 통해서 일본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기온이 얼마나 더 오를지 무서워질 정도인데요. 어제 창녕은 낮 기온이 38.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 밖에도 대부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조금 더 높겠는데요.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은 연일 먼지까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자꾸만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존 농도 역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날씨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오르는 등 사람 체온 수준을 넘나들겠고요. 일부 지역은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등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밤낮으로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는 구름 한 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창원 35도, 창녕과 밀양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의 낮 기온 36도, 합천이 3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 태풍이 북상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고요. 다음 주에도 내내 비 한 방울 없이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23회 경남 농아인 볼링대회가 경남에서 선수 130여 명이 출전한 가운데 오늘 사천 볼링장과 삼천포항 동아볼링장에서 열립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출전하는 2018 경남컵 전국 휠체어 럭비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거제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0리에 걸쳐 연꽃길이 펼쳐지는 밀양시 부북면 연꽃단지에서 내일 오후 5시 제4회 연꽃길 음악회가 열립니다. 합천군 대양면 정양읍 생태공원에 전시실, 영상실, 체험실과 전망대 등을 갖춘 정양읍 생태하급관이 준공됐습니다. 폭염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진주시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이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 동안 일시 중단됩니다. 진주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야외 공연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매주 토요일 진주성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상설 공연을 중단하고 다음 달 18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은 진주 건무와 진주 삼천포 동학, 진주 오광대 등 무형문화재가 돌아가며 출연합니다. 제4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축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하동군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관람객이나 주최 측 관계자들이 일사병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제첩축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회 섬진강 문화 제첩축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던 사천과 제주 뱃길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최근 카페리선 운항사인 현성 MCT가 사천 삼천포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해상여객 운송 사업에 대해 추진할 의사가 있다며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천포 제주 노선에 투입 예정인 카페리선은 길이 160m, 폭 25m 규모로 5톤 화물트럭 150대와 승객 6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배송 대란과 관련해 택배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 지역 시민단체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7시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 개선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CJ 대한통운이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CJ 대한통운이 3주 넘게 택배 노조조합원의 물량을 빼돌려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민들에게 배송 지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18 기동화력장비 전력발전 포럼이 어제 창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5개 분야로 나눠 25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4차 산업혁명과 국방 분야에서는 미래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공유됐습니다. 창원시가 사고와 재난, 범죄 등을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이번 하반기부터 도입합니다. 대상은 창원 시민 105만 6천여 명 전원으로
폭발과 화재, 교통사고 등 사고와 재난 등으로 다치거나 숨지면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창원시는 오는 10월까지 보험사와 계약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